아이돌 사진을 정리하다가 저는 남편의 연애상담 글을 발견했습니다. 유부남입니다. 여자 집에 가서 영화 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글이 쓰이던 시기 저는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우던 사람이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게 10년 전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3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온 인연. 서로 사랑했다고 말하는 관계.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랑이라면 이제 당신이 데리고 살아라. 그날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돌 사진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컴퓨터에 쌓여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그 시절에 쓰던 남편 노트북 즐겨찾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들어가지도 않는 카페였어요. 괜히 클릭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요. 그날이 이렇게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페 게시글 목록을 스르륵 내리다가 한 글에서 손이 멈췄어요. 연애상담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상하게 문장이 익숙했습니다. 읽다 보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유부남입니다. 회사 격리입니다. 6월에 만나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글 속 말투, 단어 선택, 문장 끝의 버릇까지. 그건 남편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6월, 7월, 8월 그리고 12월. 그때는 제가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우던 시기였고 남편은 야근, 회식, 회사 일이라는 말로 집을 비우던 때였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자 집에 초대받아 영화 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돌 전이었어요. 제가 가장 약했고 가장 믿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글이 10년 전이라는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행복했던 기억들, 가족 사진들, 웃고 있던 제 얼굴이 한순간에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짓말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에는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글 당신이 쓴 거지?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제가 캡처한 화면을 하나씩 넘기자 그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어요. 입술이 말라가고 눈을 피하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 잠깐이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갔어?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스킨십은 없었어. 정말이야.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자 집에 초대받아. 불 꺼진 거실에서 영화 틀어놓고 술을 마셨다는데 스킨십이 없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도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까? 아니면 조금 떨어져 앉았을까? 술잔을 건네며 손이 스쳤을까? 영화보다 눈이 먼저 마주쳤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남편의 말이 오히려 더 음란하고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몸을 만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벗겨진 상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는 남편이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다시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글은 6월부터 시작해 12월에서 뚝 끊겨 있었거든요. 12월 이후로는 아무 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끝난 걸까? 아니면 기록만 멈춘 걸까? 그때 저는 10년 전 달력을 다시 꺼냈습니다. 12월 남편 생일이 있었고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그해 겨울은 유난히 남편이 바쁘다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만났지?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 침묵이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는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잠든 집에서 혼자 케이크를 잘라 먹던 밤 회사 잠깐 들렀다 올게라며 외투를 챙기던 남편의 뒷모습. 그 외투가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땐 몇 번 더 만났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월에 글이 멈춘 이유는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해서도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들키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외도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를 속여온 현재형이라는 걸요. 남편은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회사 파견직 격리였어. 계약직이라 오래 못 있었고 이미 그만뒀어. 말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외워온 대사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격리, 계약직, 퇴사. 왜 이렇게 정리된 설명일까? 왜 이렇게 안전한 신분일까? 유부남이 손대도 문제없고 들켜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여자. 남편은 그걸 무의식적으로 고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자 집엔 왜 간 건데?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편해서.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미치게 했습니다. 편해서요? 아이 엄마가 집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다른 여자의 집이 편했다고요? 불 켜진 거실, 술병, 소파, 영화 소리. 그 공간에서 남편은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겠죠. 그저 남자였을 겁니다. 저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너 어떤 얼굴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정을 벗고 욕망으로 옷 갈아입은 남자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제 분노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야하고 더럽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따져 묻겠다고. 그날 밤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살이 붙고 눈밑은 퀭해지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로 하루를 버티던 여자. 그게 그때의 저였습니다. 아이 돌 무렵에 제 하루는 늘 같았어요. 젖병, 기저귀, 토사물, 잠 못 잔 얼굴. 씻을 시간도 거울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남편은 깨끗한 셔츠를 입고 다른 여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겠죠. 정리된 거실, 술잔, 소파. 그 여자는 향수를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분유 냄새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미친 듯이 긁어댔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표정이었어?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웃고 있었을까? 남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을까? 힘들었죠? 같은 말을 했을까? 그 말 한마디가 제가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노한 건 외도 그 자체보다 내가 가장 초라했던 시기에 다른 여자는 여자로 대접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다가 웃었고 웃다가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 여자 집이 그렇게 편했어? 남편은 맞으면서도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제 몸에 묻은 분유 냄새와 그 여자의 향수를 절대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더러움은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어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분노가 눈을 뜬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10년 전 카페 글을 다시 열고 댓글 하나, 단어 하나까지 전부 캡처했습니다. 시간, 날짜, 말투, 표현. 남편이 평소에 쓰던 단어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때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계산적인 거짓말인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 휴대폰이었습니다. 이미 다 지웠겠죠. 그걸 모르고 덤빌 만큼 제가 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 내역을 떠올렸어요. 술집, 편의점, 영화관, 택시, 회사 근처라던 곳들이 왜 전부 여자 집 방향이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만하자.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자는 말 10년 전에 했어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낼 거야. 내가 숨긴 만큼. 그 순간 남편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들킬까 봐 두려운 얼굴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분노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끝난 외도가 아니라
아직도 숨 쉬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도망칠 틈이 없게, 말을 끊을 틈도 주지 않게. 이제부터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 그날 처음으로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집 몇 번 갔어? 남편은 잠시 계산하듯 눈을 굴리더니 말했습니다. 한두 번. 저는 바로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제야 입술을 깨물며 고쳤습니다. 3번. 숫자가 늘어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직도 줄이고 있다는 걸. 집에 가면 뭐 했어? 남편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영화 보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게 다야.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럼 너는 왜 매번 씻고 들어왔어? 그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저는 이미 모든 대답을 들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바람핀 게 아니라 10년 동안 매일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아이 앞에서 웃던 내 얼굴, 그게 제일 더러워.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주먹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3번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익숙하게. 그 고개 끄덕임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요. 그럼 이건 뭐야? 제가 꺼낸 건 아주 사소한 단서였습니다. 말버릇 표현 하나, 최근에도 남편 입에서 튀어나온 문장. 10년 전 카페 글 속 문장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습관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말버릇이 남아. 그때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3번 아니야. 그 이후로도 가끔이라는 말이 얼마나 더러운 단어인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이어졌습니다. 우린 서로 마음이 있었어.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끝난 외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인연. 서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관계.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됐거든요. 그럼 넌,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 아빠인 척, 남편인 척 연애를 병행한 거네.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랑 가정은?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가정? 사랑을 존나 한다면서. 집엔 왜 돌아왔어? 그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요. 그날에서야 모든 게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사람으로 떠올렸습니다. 남편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들 덕분이었어요. 회사 격리, 말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줬고, 그 말들이 모여 그 여자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젊지도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유부남의 외로움을 잘 아는 여자. 아직도 이어졌다면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연락은 어떻게 했어? 남편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끔 안부만.
가끔.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가끔이 내가 힘들 때지? 그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비밀 애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조각을 맞췄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말이 많던 날, 갑자기 표정이 풀리던 밤, 가족 모임 후에도 혼자 술을 더 마시던 이유. 그때마다 그 여자는 그래도 당신 잘하고 있어요. 아내는 당신 마음 몰라주잖아요. 같은 말을 했겠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가정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잠식했습니다. 서로 존나 사랑했다면서.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간녀에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남자는 아이돌도 안 지난 아기를 집에 두고 당신 집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불륜의 피해자도 순진한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선택한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진 공범.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분노는 남편 하나로는 절대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추궁도 끝났어요. 이미 충분했거든요. 남편 휴대폰을 손에 쥐고 그 여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고요했어요. 전화는 오래 울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제 소개부터 했습니다. 저는 김천우 씨 아내입니다. 짧은 침묵. 그 침묵에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모른 척하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거든요.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존나 사랑한다면서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데리고 사세요. 아이돌도 안 지난 집을 빠져나가. 당신 집 초인종 누르던 남자예요. 힘들 때마다 당신한테 도망가던 남자고요. 말을 멈추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 남자라도 좋으면 이제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남편은 무너졌고 저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걸. 사랑이라면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데리고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비밀 창고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외도의 끝이 아니라 거짓말의 끝이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보다 더 잔인했던 건 10년 동안 아무 일 없던 얼굴로 가족을 연기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붙잡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면 책임지라고 당당히 데리고 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느낄 수밖에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여기서는 혼자가 아닙니다.